1%가 세상을 움직이고 나머지는 들러리와 병풍일 뿐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전달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라는 게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밑으로 보면은 개돼지보다 못한 게 사람이고, 또 위를 보면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면 신보다 나은 게 사람이더라. 또 민심이 천심이죠. 사람이 곧 하늘이죠. 그 민심이 천심이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역사적으로 보면 몇 번 안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개돼지보다 못하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다수결의 원칙과 그에 따른 선거의 영향으로 다수가 세상을 움직이고 국민이 주인인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런데 다수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극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쿠데타나 혁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죠. 그렇게 드물게 나타나더라. 평상시나 대부분의 경우는 1% 기름 부은 자, 천명을 받은 자, 유황벌, 이황개미 1%가 세상을 움직이더라. 그럼 다수 대중은 어떻습니까? 그냥 선전선동의 대상이고 들러리와 시다발이 병풍 역할만 할 뿐이다. 혁명의 불씨도 어떻습니까? 1%가 상류층 1%가 하류층 9%를 규합해서 10%만 만들면은 혁명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이 혁명하는 1%들은 보면 아주 중국 공산당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은 유학 갔다 오고 아주 인텔리들이죠. 중국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 동서고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1%는 상류층이고 아주 인텔리드라. 그 1%들이 나머지 하위층 9%를 규합해서 10%만 만들면은 혁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뭐 동네 체육대회나 올림픽 대회나 마찬가지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말고는 의미가 없죠. 실제로 금메달, 은메달 말고는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는 잘 들들리죠. 병풍이죠. 그리고 해외여행 가면 해외여행 가고 또 사람들이 또 워낙 돈을 많이 쓰고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뭐 하는 통계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자산 10억 원 이상 되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산 10억 원 같으면은 집 한 채 있는 거죠. 이 1%가 여왕개미로서 독창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고 대중과 반대로 갈 수 있죠. 대중보다 앞서갈 수 있고, 대중보다 앞서가고 대중보다 반대로 가야 그게 부자가 되죠. 이 박정희 장군도 어떻습니까? 5.16 쿠데타 혁명이라 그러는데, 자기들은 혁명이라 그러고 나머지는 쿠데타라 그러는데 둘 다 맞아요. 쿠데타라는 말은 프랑스에서 들어왔고 혁명이라는 말은 맹자가 이야기했죠. 역성혁명. 동양적으로 이야기하면 혁명이 맞아요. 뭐 혁명은 뭐 밑에 뭐 악어들이 무슨 단결해가 하는 게 혁명이다. 무슨 쿠데타는 상류층 저들끼리 권력자들 저기끼리 세력 다툼 벌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동양적으로 이야기하면 혁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혁명이냐 쿠데타가 되냐는 거는 결과가 중요하죠. 반란을 일으켜서 국가 민족과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은 쿠데타를 하더라도 혁명으로 바뀌는 거고, 혁명을 했더라도 혁명 이전보다 더 못하면은 그건 쿠데타가 되는 거죠. 박정희 장군도 5.16 혁명을 일으켰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혁명은 의지다, 숫자가 아니다. 중심부 서울만 장악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이러면서 해병대 등 겨우 3,600명, 3,600여 명. 그 당시에 국군의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60만 기준 잡으면은 한 0.6% 됩니다. 이 3,600여 명 데리고 5.16 혁명을 갖다가 감행해서 성공을 했다. 또 이 탄핵스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인류는 각각 상해의 극선질 아주 선한 사람들 10%, 하위에 아주 극한 나쁜 놈들 10%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중간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평민이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 들러리들, 병풍들 이렇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극선질, 이 서인급이 정권을 잡으면은 극선질이 이 사람들이 등용이 되기 때문에 아래 이 극악질들이 힘을 못 쓰지 못하고, 또 소인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이 밑에 극악질, 이 악당들을 갖다가 등용하기 때문에 위에 극선질이 아주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숨고 말죠. 그리고 이 평민 80%, 들러리 80%는 그냥 따라갈 뿐이다. 주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백성은 풀이고 정치인은 바람이라 그랬어요. 이 선저선동이죠. 그래서 사람은 극선질 10%, 극악질 10%가 있고 나머지 80%는 들러리인데, 얘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얘들이 숨고, 얘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얘들이 또 도망가고 숨겠죠. 나머지 80%는 그냥 따라갈 뿐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얘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겠죠. 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를 뛰쳐나간 양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상 이 우리를 뛰쳐나간 이 한 마리 양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이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 바다도 3.5 소금의 양이 3.5%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 3.5% 소금이 있어서 바닷물이 썩지 않죠. 사실 그 성경에서 그 우리 속의 양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우리를 뛰쳐나간 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99마리의 양들은 겁이 나서 우르사역을 벗어나지도 못하죠. 그 정규행이처럼 그 우리를 갖다가 뛰쳐나온 한 마리 양이 개인의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더라. 어떻습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보면 일진들 있죠. 반에 일진 한 명만 있으면은 나머지 꼼짝도 못해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열차 타고 가면은 열차 안에 해병대 2명만 있으면은 일반 군인들 몇백 명 있어도 꼼짝도 못합니다. 명심보감이 어떻게 그래놨습니까? 술과 밥을 먹는 친구는 1,000명도 넘지만은 이급할 때 친구는 1명도 드물다. 그래서 평생 진정한 친구는 1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뭐 어릴 때는 이거 설마 이렇게 했나 싶은데 인생 살아보면은 좀 절절히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사실 인생 살아보면 어중이 떠중이 천명보다는 소수 정예와 고수 기인 한 명이 더 낫죠. 천마리 참새가 한 마리 보안을 못 당하는 법이다. 인생도 노력도 타고나지만 노력과 쪽수가 아니라 운명과 기인을 만나야 되죠. 지금 재벌들 보면은 거의 기인을 만나서 저렇게 재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내가 1%가 되고 주위에 1%를 찾아내가지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죠. 이게 유명한 삼국지에 나오는 삼고철이죠. 유비가 자기가 1%가 되고 그 1%의 제갈공명을 갖다가 삼고철에서 참으로 모셔서 어떻습니까? 총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죠. 근데 이제 1%가 사실 세상을 움직이고 나머지는 들러리고 시다발이고 병풍이죠. 잡초고. 그런데 인생에 참 묘미가 있어서 이 귀한 1%도 99%의 시다발이와 들러리와 잡초와 병풍이 있어서 나오더라.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고 볼틈없는 닭 속에서 봉이 한 마리, 닭이 1000마리 있으면 그 중에 봉이 한 마리 있다 그러죠. 이 봉도 그 별 보려는 닭무리 속에서 나오더라. 어떻습니까? 용도 그 징그러운 뱀들 속에서 뱀이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용이 되죠. 어리석고 사악한 대중 속에 성인이 있고 성인이 나오더라.